나는 솔로 26기 6월 18일 방송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를 보고 느낀 점은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다들 이상해요. 누가 제일 이상한가요? 현숙님. 제가 이번 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궁금해요. 지금 이번 기술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이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겠거니 뭐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왜냐면 사람마다 뭐 질투심, 뭐 증오, 뭐 분노, 뭐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씩 다 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현숙님은 공감은 당연히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뭐 심리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심리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다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현숙님 공감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뭐 저희 채널이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공감이 안 돼요. 이래서 저렇게 했겠거니 추측은 해보겠지만 저 공감은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 피디님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런 사람 뭐 어디서 찾아냈지? 그래서 일단 뭐 얘기 나온 김에 현숙님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화에서 영식님하고 광수님이 슈퍼데이트권을 각각 따가지고 현숙님한테 썼잖아요. 먼저 영식님하고 하고 그 다음에 광수님이랑 하는 거였어요. 그 영식님하고 데이트하는 거 어떠셨어요?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대화도 이어지고 뭔가 교감하는 느낌? 영식님도 잘 이렇게 어필하고. 아니 영식님이 지난 화부터 센스 있는 모습을 너무 보여줘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영식님은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안 돼도 밖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현숙님이 나는 솔로 와서 거의 광수님하고만 데이트했잖아요. 뭐 영우님하고 뭐 다데일로 뭐 하긴 했지만 그건 데이트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영식님하고 하는 게 진짜 데이트 같았어요. 광수님하고 할 때는 데이트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광수님의 일방적인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집착, 세뇌 이런 거였는데 영식님하고 할 때는 진짜 뭔가 티키타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식님 괜찮네? 둘이 잘 이어져도 좋겠다. 아, 현숙님이 드디어 좀 편하게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응원도 살짝 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영식이 괜찮네? 현숙이랑 영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뭐 영호님이랑은 뭐 사실 되게 힘들었다고 봤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영호님 얘기도 하겠지만 현숙님은 영호님을 먼저 아예 정리를 했더만. 그러니까 패널분들이 영호랑 현숙을 되게 이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리뷰할 때 영호님은 마음 접고 현숙님이 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현숙님이 접어버리고 영호님은 고민을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외였고 그렇게 데이트가 잘 끝나고 이제 광수님한테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광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데이트가. 항상. 저는 광수님이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숙님이 그렇게 하니까 광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광수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아, 스타일은? 예, 뒤로 갈수록 점점 집착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행동이 심해지긴 하거든요. 이번만 봐도 영식님하고 데이트가 끝나고 와서 이제 자기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온 모습을 보면 대화 내용의 90%가 영식님 얘기예요. 재밌었어? 뭐 먹었어? 무슨 얘기했어? 아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면 어떡하려고요? 알면 뭐 하려고? 자기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냥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냥 질투? 그러니까 집착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재미없었다고 말해. 별로였다고 말해.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지배된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들 서로 나 화장 너무 뜬 거 아니야? 뭐 머리 별로 아니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서 날 안심시켜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적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사람 살다가 보면 질투도 나고 불안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뒤섞이니까 이제 감정 제어가 안 되니까 그게 계속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 현숙님도 계속 웃기만 해요. 아니 근데 웃을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대화에서 사실 계속 현숙님은 웃기만 하고 광수님은 뭐 재밌었어? 뭐 어땠어? 나 보고 싶었어? 내 생각 났어?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트를 누가 좋아할까요? 보통 그런 데이트 한 번 하면 다시는 마음에 안 그러니까 하죠. 정 떨어지지 않나요? 네. 사귄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관계에서 벌써 이러는데
이것만 봐도 정 떨어지잖아요. 애초에 내가 뭐 엄청 좋아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영식님한테 기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네.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식이 더 편하고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보고 웃는다는 거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랑은 달라요. 나한테 정말 가감없이 속마음이나 솔직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편한 거지, 그냥 여자분들이 웃어준다고 해서 그게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 사회생활 미소 있잖아요. 하하하. 예, 그거 있잖아요. 딱 부장님한테 웃어주는 거. 현숙님이 계속 그렇게 웃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나가고 싶다 막 이러고 그런 표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후 선택에서 광수님을 또 골라요. 그거 보고 진짜 이게 다 패닉 아니었을까요? 와. 야,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광수님이 좀 별로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영식님하고 먼저 데이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영식님이 밥을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가 고기를 먹어야 됐나, 메뉴 예, 선택을. 고깃집을 가야 됐나 싶긴 하거든요. 그게 경쟁할 거예요? 메인 음식 먹으면 호감도가 올라가고 뭐 디저트나 후식 먹으면 호감도가 떨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숙님이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현숙님 배불러 죽겠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인다고 해서 그게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좋아하는 여자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영식님이 그 메인 음식을 드시고 제가 대신에 그럼 후식을 먹을게요, 카페 가서. 그러면 카페는 좀 들려주지 마시고 시간 많이 쓰다 오세요, 이러면은 서로 익스큐즈도 되고 현숙님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또 다시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보통 그 한 길어야 두세 시간밖에 안 됐을 텐데, 이런 면에서 조금 센스가 없지 않았나. 광수님이 아마도 그 메뉴로 경쟁을 그니까 하신 것 같아요. 경쟁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걸로 경쟁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말한 것처럼 했으면 센스 있었죠. 호감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럼 네. 차라리 이런 걸로 어필을 하든지. 네. 앞에서 많이 먹고 왔지? 우리는 카페 가서 얘기하자. 네. 계속 뭐 먹었어? 음. 맛있었어? 재밌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럼 거기서 뭐 재밌다 그래, 재미없다 그래. 재밌다고 하면 어쩔 그러니까 건데. 어쩔 건데. 그럼 재미가 있으면 좋은 거지.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가서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너무 저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유치하고, 뭐 그거는 광수님 스타일이라고 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숙님이 광수님을 또 골랐잖아요. 차에서 정숙님하고 영자님이 보면서 막 웃는 게 나와요. 처음에 저희가 정숙님하고 영자님이 현숙님을 몰아갔을 때 되게 안 좋게 몰살을 했잖아요. 그거대로 본인이 행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맞는 행동을 한 것처럼 본인이 입증을 해준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지.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광수님 고르는데 너무 들뜨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약간 광수 조롱하는 얘기를 막 같이 네. 하잖아요. 네.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니, 본인이 선택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그거 알면 하지 말든가, 그게 싫으면 하지 말든가.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선택해주면 엄청 막 오버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하고 그것도 공유해가면서 놀릴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럼 다른 여자들도 광수님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알고 봤을 때 정숙님이 막 들뜨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숙님도 이쯤 와서는, 이쯤이 아니죠? 그쵸, 전부터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뷰랑 너무 상반되고 행동이. 유명해지고 싶은 고도의 전략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나요? 나는 그러니까 이슈. 이슈? 아니, 그 영숙님도 차에서 영수님한테 얘기해주잖아요. 사실 이상형은 영호다. 그 정도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보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한심하다 생각했거든요, 저 선택이. 사전 인터뷰에서도 영식님하고 광수님 둘 다한테 이성적 매력이 안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라니까요? 네. 차라리 옥수님이 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선택을 안 한 옥수님? 네, 그분은 뭐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호감 가는 사람 없다고 딱 알잖아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현숙님이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걸린 건지 어장인 건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서 안달복달나고 막 그런 모습을 즐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뭐가 있지? 또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고. 그냥 인기녀 포지션? 네. 그걸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슈퍼데이트권까지는 광수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선택하고 했을 때는 즐기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술 취해서? 그러면 광수님은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심리도 이해가 안 돼요. 슈퍼데이트가 짧아가지고 데이트를 한다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노력도 했으니까 내가 거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서 거절을 해야겠다, 이러면은 그나마 참작이 가능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더 좋아졌대. 그리고 별 얘기도 안 해. 패널분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이쯤 되면 당연히 광수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지. 네. 계속 자기랑만 데이트하고 최종 선택 전날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자기한테 했으니 광수는 예,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나한테 크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봤을 때 이쯤 돼서 선택 안 하면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가지고 논 거지 사실 이쯤 되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인터뷰에서 한 말들은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억지로 술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마음이 없으면 굳이 데이트 안 해도 되는데 뭐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어거지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웃기고. 아니 데이트는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음, 표현을 해야죠. 나는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걸 얘기를 해줬겠죠. 맞죠. 보통은. 그러니까 맞죠. 없으면 없다, 네. 있으면 있다고 말을 네. 해야 되는데 데이트는 하면서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전 이거 보면서 약간 나르시즘도 있나? 아니 데이트를 내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나? 아 네가 나한테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해줄게. 약간 좀 그런 사고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자기가 보답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건데 그게 보답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데이트를 해주는 게 보답이에요? 나를 좋아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건데? 뭐요? 이게 진짜 어장 마인드 아니에요? 어장? 슈퍼 인기녀 그 뭐냐 남자들 가지고 노는 마인드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내가 데이트 해줄게잖아요. 마지막 데이트는 모양새가 그랬어요. 정말 이러고도 선택 안 하면 데이트 해준 거예요 한번. 그렇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어요? 노력을 해서 딴 슈퍼 데이트권을 나한테 썼는데 시간이 짧아서 데이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호감 표시하고 네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데이트를 해줄게. 하지만 거기까지야? 이거잖아요. 이게 뭐야?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가 하는 행동이 부담스럽고 뭐 나쁘고 이거는 차치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인 거 몰랐냐고. 이게 첫 데이트도 아니잖아. 다 알았지.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자기가 불구덩이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서 계속 광수 욕하는 건 웃긴 거지. 네. 피했어야지. 아니 얘기를 하든가. 만약에 아 저 부담스러워요. 저랑은 이렇게 했는데 광수가 그러면 그때서야 광수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광수가 그 스타일로 계속 했는데도 호응을 해주니까 광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네. 이게 먹히네? 이렇게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자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든 건 현숙이 맞아요. 네. 그 스타일이 싫다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 저 광수님 제 취향이 안 맞아요 이렇게 딱 잘라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 이쯤 되면은 좀 이상하네요. 이제는 선택을 하면 우스운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아 제가 이성적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본능하고 이성하고 싸우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성적으로 본능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안 끌리는데. 사실 보자마자 5초 안에 결정 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성적 끌림이 있냐 없냐는. 그 다음에 뭐 성격이고 인성이고 뭐 능력이고 따라오는 거지. 외모적으로 끌리는 게 첫 번째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눈을 바꿀 거예요? 모르겠어. 막말로 광수님이 뭐 외형이 바뀌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자기 취향이 아닌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거절한다? 그럼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갖고 논 거야. 최종 선택하기 전날까지 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숙님이. 근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간다고. 그 뒤로 광수님의 가스라이팅도 있었고. 아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선 광수님이 뭐 내가 여기까지 끌어올렸지 않냐, 나는 네가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거기 또 흔들렸어요. 최종 선택을 해야 돼요? 막 이러고 그 상대방하고 상담하는 거 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나? 제가 감히 추측을 하건데, 처음에 현숙님이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곁에 사람을 두는 법을 몰랐다. 사실 영호님도 현숙님한테 관심 있었고, 본인도 영호님이 이상형이라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광수같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온 사람을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남을 맞춰주는 게 너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렇게 남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 남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한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과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뭔가 영향을 받은 건지. 익숙함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영식님하고 얘기할 때 결혼에 로망이 있다 막 이러면서 결혼식에도 로망이 있고 뭐 결혼하면은 뭐 공항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커플 퇴근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뭐 부부의 모습 이런 거에 로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집안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직도 로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혼에 대한. 예, 로망이 있고, 그 저번에 영호님한테 그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남자가 듣기에 심쿵하는 멘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은 약간 환상이 있는 것 같아. 이분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아,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야. 다정하고 나한테 화 안 낼 것 같고 다 받아줄 것 같고 나만 신경 쓸 것 같은 그 모습. 좀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한테만 헌신적이고 나한테만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남편감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사귀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귀고 나서 혹은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100% 헌신적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건 여자들도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아직도. 왜냐면 사귀기 전에는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쵸. 예. 어떻게 하하호호 뭐 동화 속 드라마 속 여주인공 남주인공처럼 살아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근데 잘 싸워야지. 대화로 잘 풀고 그러면 되는 거고 반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안 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예 갈등이 없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헌신적인 모습에 자꾸 이성과 본능이 자꾸 싸우는 거야. 내가 바라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에 저런 모습이 적합하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상이 네, 너무 환상이 있어서. 근데 그 환상처럼 되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서로를 이해해야지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냥 나는 다 맞춰줄게 서로 맞춰주다가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사귀기 전에 나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보고 반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네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살짝. 갈등이 없는 나한테 온전히 잘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를 찾을 때? 나한테 무조건 맞춰주고 헌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다 맞춰주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성적 호감은 없어. 아, 근데 저는 그런 그쵸? 거 아니에요. 내가 호감이 있어야지. 그 갈등을 극복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호감이 있어야지. 그리고 정말 안 싸울까요, 둘이? 강수님 하는 것만 보면 만약에 둘이 사귀었을 때 귀찮게 하는 부분 무조건 나올 텐데? 그때도 그냥 넘어갈까, 현숙님이? 지금이야 별로 사이가 서로 가깝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지. 정말 사귀는데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설레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할까요? 근데 현숙님의 지금 환상이 보통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것들이잖아요. 뭐 공항에서 도란도란 네. 얘기를 하고 퇴근을 하면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예. 이거를 로망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광수님이 하는 행동을 엄청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로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늦었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그걸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타협?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충 알잖아요. 어느 집이든 그렇게 사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부들도 싸울 땐 싸워요. 그런 모습만 본 거지. 그 순간의 모습만 본 거지. 어떻게 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한창 싸울 때 있고 안 싸울 때 있고 이러지만 그런 너무 좋은 모습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로망을 가질 나이가 한참 지나지 않았나. 좀 현실적으로 세상을 볼 때도 됐는데, 그리고 광수님처럼 한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전혀 아닌데. 광수님처럼 하면 더 싸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낼 포인트라니까 이게. 네. 한번 데이트하고 손절칠 만한 행동인데 본인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감내를 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망이 있으면서 더 이런 거를 칼같이 못 쳐내는 거예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로망을 위해서는 오히려 광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광수님이 차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100%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부가 잘 살려면 적당히 서로한테 관심 있고 자기 할 일 자기 하고 이런 겹쳤다고 해야 되나?
완전 일치하는 게 아니라 원이 서로 약간 어느 정도 겹친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만 오로지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나만 신경 쓰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현숙님도 광수님한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언젠가 불만이 생긴다고. 지금이야 좋아하고 나한테 마음을 돌리고 싶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매달리지. 현숙님은 광수님이 본인한테 주는 애정과 관심만큼 광수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광수님이 그걸 언제까지 참을 거냐고요. 지금 벌써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저는 생각하신 대로 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진짜 네. 저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현숙님하고 광수님의 데이트를 보면서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했어요. 기괴하다. 데이트 장면이? 예. 뭔가 몰입도 안 되고 이게 뭔가 동상이몽이잖아요. 광수는 마냥 좋고 마냥 좋아서 막 더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고 뭔가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올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 현숙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막 자기가 자기 세뇌시키고 끼는 끼대로 부리고 그렇다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런가 뭐 이상한 데이트예요. 이게 최종 선택 전날 밤에 할 만한 데이트는 아니라 이거죠. 어느 정도 서로 노선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어야 정상인데 이게 맞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고구마를 엄청 많이 먹은 듯한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예, 있는 진짜 거죠.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도 저를 이해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다 서로에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 송어회를 많이 먹어봤어요. 아, 그 마지막 현숙님하고 광수님 데이트에서 네. 그냥으로도 먹지만 비빔회로도 먹는데 저 접시에 야채들이 막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막 콩가루랑 초장이랑 참기름이랑 뭐 다 넣고 비벼서 먹는 건데 이분들은 도시 분들이어가지고 먹을 줄 모른다. 먹을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어요. 그게 화가 났나요? 네.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비벼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너무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